8장 국제 유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해외 유통 경로 진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전략적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데, 그림 8-5에서와 같이 유통 경로 전략 6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통 경로 전략을 짤 때는 6가지의 C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비용, 두 번째 소요 자본, 통제력, 그 다음에 그 커버리지, 그 다음 캐릭터, 그 다음 컨티뉴이티 해가지고 이 6가지를 고려해갖고 유통 경로를 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모든 유통망을 거느리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유통을 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들어가는 자본, 그 다음에 통제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6가지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해갖고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경로라고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다른 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통합경로, 독립경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나오고 있는데 통합경로는 우리 회사 안에 유통망을 흡수해갖고 자회사처럼 유통망을 경로를 활용하는 거고요. 독립경로는 다른 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 유통경로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유통 채널을 본사가 소유하는 거. 독립 유통 경로는 본사의 통제권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해외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다른 유통회사를 활용하는 걸 독립 유통 경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제품 자체의 자산 특유성이라든지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유통활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통 경로를 선택하는데 기업은 통합의 편익과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의 비용 간의 상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상세 효과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규모가 작고 지식집약적인 산업들은 통합된 경로를 선호한다. 우리 회사 안에 유통망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책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통합경로, 독립경로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 해갖고 자산 특유성, 불확실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해외에 있는 저널 그러니까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번역을 하고 내용을 발췌하고 계속 다듬고 줄이는데 워낙에 이제 논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런 유통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이런 것들을 이 논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산 특유성 이게 이제 독립경로로 할 것인지 통합경로로 할 것인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특화된 지식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현지 대리인과의 구축된 업무 관계 이거를 이제 자산 특유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일부 산업에서 낮은 통제권을 가진 유통 방법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자산 특유성이 낮을 경우 통합의 편익이 거래 비용의 편익에 있고 통합 비용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 특유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통합 경로로 갈 것인지 독립 경로로 갈 것인지 책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면서 좀 이해를 하고 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특유성이 낮은 거래에서는 통제의 수준이 낮은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통제의 수준이 낮다는 건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독립 유통 채널을 활용한다 이거죠. 그다음 환경 불확실성은 어떠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요구되며 이러한 조직 구조는 높은 거래 비용을 초래하기에 경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경로를 통합한다는 거는 뭐예요?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합 경로를 채택한다.
기업에서. 그래서 환경이 다양한 시장에서는 많은 고객 또는 경쟁자가 존재하며 독립적 경로 구성원들은 이러한 이질적 시장의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 선택하는데 자산 특유성, 그 다음에 환경 불확실성 이 개념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앞에는 독립 경로, 통합 경로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이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이지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현재 국제 유통 경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통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핵심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유통업체 선정에 있어서 자사 제품의 해외 판매 실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 유통 경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자사의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여 유통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타 경쟁사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통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정 절차가 있는데, 제품 관련 정보와 유통 조건을 담은 서신을 잠재적 유통업체에게 보낸다. 이메일이든 팩스든 성실한 응답업체를 상대로 취급 제품의 계열, 판매 지역, 기업 규모, 판매원의 수, 기타 배경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추가 회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업체들의 기존 거래선이나 거래 은행 등을 통해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업체의 개별적인 확인 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정하는데, 현재 직접 가서 유통업체의 책임자를 만난 후에 결정을 하고, 현지의 최종 소비자들 상대로 누가 가장 믿을만한 유통업체인가를 문의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해보고 나서 유통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해외 유통업체들 간에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을 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유통업체에 대한 의존성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그 해외 논문에서 유통업자와의 관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성은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을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요. 제조업자와 해외 유통업자의 관계성에 관련된 우리 모형을 한번 보면, 제조업자, 해외 유통업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조업자의 특성,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기업의 의존성, 시장의 특성, 시장의 변동성, 심리적 거리, 제품의 특성에 있어서는 제품의 복잡성이나 인적 요소, 이런 것들이 해외 유통업자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이 관계는 다시 업자와 그 유통업자와 제조업자 간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결속력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거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해갖고 제조업자의 특성, 교환 관계를 유지한다, 시장의 특성에서는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의 형성에 영향을 두는 심리적 거리, 이런 것들, 그 다음 제품의 복잡성은 기술과 차별화된 아이템의 특성을 지니고,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고급화된 아이템이 수출되어질 때, 제조업자와 해외 유통업자는 해외 사용자의 요구와 구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적 요소는 유통되는 수출 제품의 노동 집약적인 면들을 지칭하고 이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훈련과 같이 필요한 인적 투자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 설정에는 이 세 가지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논문에서 그 어려운 변수들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이게 또 석사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런 종속 변수라고 그러거든요. 영향을 받는 관계인데, 하여간 그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관계가 어떤 성과를 미치는가, 서로 간의 유연성, 환경적 변화 적응에 파트너 간에 서로 기대를 하고요. 서로 간의 결속력, 관계 유지를 향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규정하는 양측의 기대감이 커지고요. 정보 교환, 기업 간 형식적 그리고 비형식적인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려고 하는 성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성을 높여서 유통 경로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국제 유통 경로 관리의 특수한 문제인 회색 시장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제 유통 경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이제 물적 유통도 있는데 그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회색 시장 또는 평행 시장이라는 국제 유통 경로 관리상의 특수한 문제에 글로벌 시장에서 봉착하게 되는데, 회색 시장은 해외 시장 국가들 간의 가격 차이에 편승해서 특정 기업의 제품을 저가 시장에서 구입해 갖고 이를 고가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 경로 구성원들이 내놓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인가되지 않은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거를 회색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SUV라든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특정 국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SUV라든지 트럭 이런 것들은 윗돈을 막 주고라도 살려고 하는 회색 시장들이 형성된 곳들이 있어요.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터키 이런 지역에서는 회색 시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회색 시장은 합법적인 경로 구성들 간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유통 및 가격 전략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제기업들은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트럭이라든지 승합차, 봉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그 매장에서 대리점에서 사요. 사가지고 이거를 선적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뭐 이런 터키 뭐 이런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면요 마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격 차이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품목수가 증가되고 다양한 회색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은 이 회색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회색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첫 번째 세계적인 제품의 증대, 범세계적 제품의 수와 종류의 증가로 노련한 국제무역자들의 이익 기회도 덩달아서 증대된다. 근데 환율 변동, 한번 설정된 가격을 환율이 변동할 때마다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색 시장 업체들은 이러한 가격 불균형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차별, 국제 유통업체들은 합법적으로 각국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초과 공급, 예상 밖의 초과 공급 발생 시에 놓인 공급 상황에 놓인 시장 국가의 유통업체들은 투자 금액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초과 공급 부분을 처분함으로써 갑자기 글로벌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색 시장에는
대응책으로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일물 일가의 법칙에 따라갖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수수 방관 법칙이 있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제 법적인 제소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과 비용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소를 위해 충분한 증거 수집 등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갖고 기업들은 제품, 가격, 광고, 유통 등의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을 적절히 수정함으로써 회색 시장을 없애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국제 물적 유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물적 유통 안에는 운송도 들어가고요.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운송은 운송 형태를 선택하는데 수출국과 수입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해양, 항공, 철도, 트럭 또는 내수로 운송 등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가능한 한 운송 방법 중에 최종적인 선택은 시간, 비용, 안전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요. 국제 운송의 형태의 중요성은 진출국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철도, 도로망이 발달해 있고 육상 운송이 효과적인데 중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는 해상 운송이 효과적이다. 국제운송 형태에서 가장 지배적인 게 지금 해상운송이죠. 최근 항공운송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휴대폰 이런 것들은 항공으로 많이 운송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체리 시즌이라든지 농산물 중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복합적으로 이용되기 마련이므로 복합운송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험은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멸실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파손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누가 보험을 낼지 보험금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해상 운송론이라든지 보험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보관 활동, 앞에서도 이제 보관에 관련돼서 이제 재고의, 적정 수준의 재고의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물건의 부패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관과 더불어 우리가 여기 또 재고가 나오는데 재고를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보관을 너무 많이 해놓게 되면 재고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너무 적은 재고는 빠르게 부품을 공급할 수가 없고요. 너무 재고가 많아버리면 제조 생산업체에게 자금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재고 통제와 국제 보관 활동에 의한 신선하고 적절한 보관 시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물적 유통 시스템이라고 하고 물류 유통의 다양한 측면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 물류와 관련된 재발 활동은 하나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경영론 수업 시간에 우리 부산에 있는 세방 기업 그 설명을 했었는데 세방은 이제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원가를 어떻게 하면 낮추고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 물적 유통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세방이 이제 중소물류 기업인데 ERP 시스템 구축하는데 100억 원가량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세방의 ERP 시스템 원가 구축에 관련된 사례는 제가 이제 학술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세방의 그 ERP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국제 물적 유통 시스템에 총비용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총비용 접근은 비용 최소화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성과 또는 소비자 서비스 또는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 물류 유통 시스템에 접근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 비용 접근 방법이 개개의 활동 비용을 하나하나 분리하기보다는 물종 유통의 총 비용을 고려한 후에 다양한 대안들을 비용 수익 관계를 최적화하려는 시도, 이게 총 비용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국제 물적 유통 실무 보면 수출 절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출 절차는 뭐 수출 계약의 체결, 신용장의 수치, 수출 승인, 물품의 확보, 수출 검사, 수출 통관, 해상 운송 및 해상 보험,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의 회수, 관세 환급 및 사후 관리, 이렇게 해갖고 이제 수출 절차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쉬어가는 코너에서는 탐구생활 유튜브 소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에 상품을 10만 개를 등록한 20대 대표님이라는 소개 영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자동으로 기계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상 상품을 10만 개를 쭈르륵 하고 가격하고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기 위해서 소비자 주문이 들어오면 연결을 시켜주고 자기가 사놨던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신종 다양한 이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을 활용해 갖고 수익을 내고 있는 대표님에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젊은 분이 참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 유통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탐구생활이라는 유튜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영상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통 전략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학부에도 이제 그 경영학과에 유통관리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특정한 물건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에서 수입을 해갖고요, 가장 비싼 곳에 물건을 팔면 당연히 마진과 수익이 높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기 때문에 어디서 큰 수익이 난다, 마진이 많다 그러면 경쟁자들이 너도나도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수입도 하고 유통도 하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라든지 통신매체가 발달하기 전에는 뭐 프랑스 여행을 갔는데 뭐 물건 스카프가 너무 좋았다, 괜찮은 물건을 사왔다, 그게 뭐 스카프가 $5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갖고는 10배, 50달러, 막 100달러 이렇게까지도 붙여가지고 마진을 높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글로벌 프로덕트 가격 조회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유통 어디서 하는지가 가장 저렴하게 최저가로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해외 직구 뭐 이런 것들도 다 유통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검색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물건의 모델을 넣으면 네이버 뭐 쇼핑이라든지 뭐 어디서 해서 해외 최저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최저가를 조회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G마켓이라든지 11번가 한 군데서만 가지고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가격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면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 사이트라든지 최저가 구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해 봐야 되고, 전 세계적인 유통에 관련돼 갖고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유통은 뭐 C2C, 뭐 B2B, B2G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 커머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유통이 어디까지 이렇게 확장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통처럼 어렵고도 흥미로운 분야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포피 중에서 영업 기밀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들 책 보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갖고 한번 쑥 숙지를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